이제 우주가 생성됐을 때 잘 아시겠지만 태초에 우주가 생성될 때는 어떠한 모양이 없이 기체 형태로 어떠한 이제 우주가 이제 탄생했죠. 시간이 점점 흘러서 이제 기온이 떨어짐으로 해서 이 기체들이 분산되고 확산된 기체들이 응집됩니다. 응집돼서 하나의 모양을 만드는데 그것이 태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학을 보실 때 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적전술 읽으실 때도 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상이라는 말은 둘 다 모양입니다. 둘 다 모양이지만 이 상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 상입니다. 형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형입니다. 제가 상당히 이렇게 심오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무극이라는 것은 이렇게 분산되고 확산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양이 없습니다. 모양이 없지만 그 내면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없는 모양 중에 희미하게 모양이 있다. 그것이 상이다. 이 상이 아주 눈에 보이게 모양을 딱 이렇게 만들었다. 그것이 형이다. 그러니까 이 무극은 상이고 태극은 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을 때 호련히 빛이 딱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와서 어둠과 밝음이 만들어집니다. 어둠과 밝음이 만들어지면서 양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음이 생깁니다. 지금 주역 같은 데서 보면은 양은 이렇게 단선으로 끊고 음은 두 개의 선으로 이렇게 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음은 가운데가 뚫려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이고 이것이 음이다. 자, 그럼 이러한 양과 음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양과 음은 단순히 밝음과 어둠만 나타내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이 지구에 밝음과 어둠은 고착된 겁니까? 아니면은 움직이는 거고 변화하는 것입니까? 이 양과 음이 단순히 고착된 하나의 현상이라고 그러면은 이 양과 음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양과 음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음이 되고 음이 양이 되고, 그러니까 어둠이 밝음이 되고 밝음이 어둠이 되고, 낮이 밤이 되고 밤이 낮이 된다. 그러한 변화에 의해서 무엇이 생기느냐? 생명체가 생깁니다. 남자 여자가 교접을 하면 무엇이 생기죠? 애가 생긴다. 그러니까 양과 음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양과 음에 의해서 생명체가 생기고 양과 음은 서로 대립되는 거지만 언젠가는 중화돼서 균열하게 이루고 거기에서 생명체를 만드는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최초에는 양과 음만 있었어요. 그런데 우주는 점점 분화하고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더해지고 양의 음이 더해집니다. 그 다음에 음의 양이 더해지고 음의 음이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태양 이렇게 표현하고 이걸 갖다가 소양 이렇게 표현하고 이걸 갖다가 소음 이렇게 표현하고 이걸 태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사상이라고 표현하죠. 이 태양이 뭐 같습니까? 여기에서 오행이 지금 나옵니다. 태양이 목화 토금수 중에서 뭐 같습니까? 화입니다. 그 다음에 소양은 뭐죠? 목입니다. 소음은 뭐죠? 금입니다. 그 다음에 태음은 수입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잠깐의 쉼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 태양, 화화, 금수를 갖다 다 포용하는 토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이 되고, 이 사상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동양 사상의 근간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이 사상만 가지고 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더 이렇게 양의 음이 더해지고 양의 양이 더해지고 해가지고 이 네 개가 점점 더 발전한 것이 8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8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8괴가 주역의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늘이다, 그 다음에 이건 못이다, 그 다음에 이건 화다, 이거는 우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바람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물이다, 이것은 산이다, 이건 토다. 그래서 이런 8개, 하늘, 못, 불, 우레, 바람, 물, 산, 토, 이 4개가 옛날에 현재 우주 만사의 모든 생명체의 근간이 되고 우주의 변화의 근간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의해서 오행이 성립이 됐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데, 이것이 첫 번째 여기 자평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주팔자는 천간 10글자, 지지 12글자로 사주팔자가 이루어집니다. 이 사주팔자라는 것은 인간의 삶을 천간 10글자와 지지 12글자로 도식화한 것이 사주팔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에서 가장 글자가 많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몇 개 들어갔을 것 같습니까? 8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몇 개입니까? 22개입니다. 이 22개가 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주팔자에 이 22개가 들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22개가 다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중에서 8개만 써가지고, 그래서 그 만들어진 8개에서 삶을 사니까 인간의 삶 자체가 완벽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삶이 좀 고달프다 하더라도 감수하면서 사는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천간과 지지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 천간을 갖다 천원이라고 표현하고, 지지는 지원이라고 표현하고, 인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간은 천원, 하늘을 이루는 근원, 지지는 땅을 이루는 근원. 그런데 책을 읽다 보시면 인원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럼 인원은 뭐냐? 지장간입니다. 이 지지에 숨어 있는 지장간을 갖다가 우리가 인원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인을 보면은 이 무병갑이 숨어 있다. 지지에 숨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데 항상 숨어 있는 존재다. 그래서 하늘이 선택을 하면 그 인간은 그때 튀어나와 가지고 행세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천간과 지지의 차이점은 뭐냐? 하늘은 어떻습니까? 드러나 있다. 하늘은 드러나 있다. 땅은 드러나 있지 않다. 그 다음에 크게 보면은 천간이 양입니다. 그 다음에 지지가 음입니다. 이런 천간의 양 중에도 양음이 있습니다만은 천간과 지지를 비교할 때는 천간은 양이고 지지는 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간은 움직입니다. 하늘은 보면은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나요? 하늘이 안 움직이나? 지구가 움직이니까 하늘이 움직이나요? 그런데 우리가 지구에 발을 딛고 산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하늘은 움직이고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을 보면 빕니다. 하늘에 존재하는 것은 형체가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지지에 존재하는 것은 질입니다. 형태가 뚜렷하다. 두 번째, 기본적으로 하늘에 있는 것은 나의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이다. 꿈이다. 그 다음에 지지는 뭐냐? 이것은 힘이다.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이다. 양동치,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장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청관은, 나 관리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관이 청관에 뜨면, 이 사람은 관리되고 싶은 마음이 있네. 라고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지지에서 관이 인이 관이 갑이다. 그렇다고 하면 지지에서 인이나 묘가 딱 있어가지고 이 관에 힘을 실어줘야지만 이 사람은 관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관에 갑이 있어가지고 관리가 되고 싶어. 그런데 이 지지에 관을 갖다가 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뿌리가 없다고 그러면 이 관은 허공했던 관이니까 이 관은 허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통근에 대해서 이야기가 됩니다. 관이 갑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관이 힘이 있다. 그러면은, 관이 좋아.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관이 힘이 있다. 그러면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수하고 목이 있으면은 수생목하고 비겁이니까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이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인성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걸 갖다가 비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인성하고 비겁 중에서는 어디가 더 힘이 더 큽니까? 비겁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통근이다 할 때는 여기에 자수가 있다. 지지에 자수가 있다. 그러면 수생목 하는 거지만 통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일 인목이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둘 다 나를 생하는 그러한 양상이지만 이건 인성이고 이거는 비견이기 때문에 이 인목의 힘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오행의 힘을 받기 위해서는 인성하고 비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비겁이 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지에 비겁이 있는 것을 갖다가 통근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지지에 인성이 있는 것은 통근이라고 그러지 않고 생이라고 우리가 표현한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간목에 통근이 되는 지지는 뭘까요? 간목에 통근이 되는 지지는 목이겠죠. 목이지만 목만 통근이 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오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근이 되는 것은 목에 통근이 되는 것은 목의 삼합과 방합이 통근이 됩니다. 화의 통근이 되는 것은 화의 삼합과 방합이 통근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금의 통근이 되는 것은
컴의 삼합과 방합이 통분이 되고, 그 다음에 수의 통분이 되면서 수의 삼합과 방합이 통분이다. 자, 그럼 목의 방합은 뭔가요? 삼합은 뭔가요? 해묘미. 이 중에서 기본적으로 간목에 이렇게 방합과 삼합의 뿌리를 내린다고 그래서 통건이 됐어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지만 이 힘에도 강약이 있다. 자, 그러면은 간목이 있을 때 제일 강한 게 뭔가요?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목의 통고는 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나 지는 어떻습니까? 해나 지는, 해는 수입니다. 이 해가 있으면은, 간목에 해가 있으면은 수생목이지 통곤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해수에는 갑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에는 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오행이 통근이다 그럴 때는 무엇이 통근이라고 하신다고 그러면은 먼저 방합하고 삼합을 생각을 해라. 그러면 그 방합과 삼합에 해당하는 모든 것이 통근이 된다. 그 통근의 강약을 따질 때는 이러한 순서다. 자, 이 묘는 뭔가요?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12운성을 배웠습니다. 이 묘는 뭔가요? 제왕입니다. 갑에서 묘를 뭐라고 그러나요? 우리가 묘는 갑의 겁재입니다. 겁재죠? 그러니까 월지에 겁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나요? 양인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양인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인은 힘이 너무 지나쳐서 문제다. 자, 그래서 양인이 제일 힘이, 뿌리가 제일 강합니다. 그 다음에 갑의 인은 뭡니까? 비견입니다. 자, 간목 일간에 월지에 인목 비견이 있으면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이 인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나요? 12운성에서는 걸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갑의 인을 볼 때는 이건 녹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자평진전을 읽으실 때 녹마라는 말이 나옵니다. 녹마라는 말이. 녹마라는 말이 나올 때, 녹은 걸록을 의미하고 마는 재성을 의미한다라고 알아두시면서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해는, 자, 갑에서 해는 뭡니까? 장생입니다. 장생. 장생이니까 이제 그것도 힘이 있다. 진은 뭡니까? 진. 쇠입니다. 쇠. 미는 뭡니까? 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목이 삼합과 방합에 뿌리를 두면은 통건에 대해서 힘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통건이 되는 그러한 지지 중에서도 제왕, 걸록, 장생, 쇠, 묘의 순으로 힘의 강약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보시면은 여기에 일반적으로 성격이 대부분의 사람이 사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종격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 종격하고 종격의 차이점은 뭔가요? 종이라는 것은 그 세력이 강할 때
일간이 강한 세력을 쫓아가는 걸 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간은 자기의 주체입니다. 일간은 자기의 주체니까 일반적인 사주에서 내가 약하다 그러면은 나를 강하게 하는 걸 끌어옵니다. 일간이 끌어오죠. 일간이 약하다 그러면 내가 강하기 위해서 인성이나 비겁을 끌어와요. 그런데 내가 지나치게 약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사주에서 강한 것에 내가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종이라고 그런다. 자, 그런데 제다신약을 하고 제다신약하고 종제격은 비슷하다, 사주가. 종제격은 비슷한데 재운에서 제다신약은 재운에서 망가진다. 종제격은 재운에서 돈 번다. 그러면은 이 비슷한 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사주가 제다신약 같기도 하고 종제격 같기도 해. 그런데 재운을 봤을 때 내가 제다신약인데 종제격으로 생각해서 재운에 당신 돈 벌겠어?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망해가지고 왔어.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들어누워. 나 먹이 살려라고. 이래 되면은 내가 이때까지 벌었던 거 다 토해내야 돼. 그러니까 제다신약이나 종제격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종을 할 때 하나의 원칙을 아시면은 이것이 제다신약인지 아니면 종이 되는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종이 될 때 양간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누가 종이 잘 되겠습니까? 양간하고 음간 둘 중에 누가 종이 잘 되겠습니까? 음간이 종이 좀 더 잘 됩니다. 음간이 이 책을 나중에 읽으시면은 양간은 나름대로 양기가 있기 때문에 새를 잘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간은 새를 잘 따른다. 그래서 양간인 사람은 의리가 있고 음간인 사람은 의리가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되는 것은 양간보다는 음간이 종이 잘 된다. 자, 양간 중에서 누가 제일 셉니까? 아까 뭐라고, 병화를 뭐라고 그랬나요? 태양이라고 그랬습니다. 태양이 하늘에 순수하고 지구한 것이 태양인데 이 태양이 자기를 버리고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간다. 병화 잘 종하지 않는다. 자, 음간은 개수입니다. 태음입니다. 개수 종 잘한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음양으로 하는 거고, 양간이 통건됐다. 병화말이 아니더라도 양간이 통건됐다. 종 안 됩니다. 자, 음간은 통건됐다. 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뿔이 있는 인성이 있을 때는 종 안 합니다. 음간하고 양간에 있어서 인성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편관이 칩니다. 양간이 맞죠. 자, 경이 갑을 칠 때 갑이 견디는 거고 경이 을을 칠 때 을이 견디는 것이
누가 더 잘 견딥니까? 갑이 더 잘 견뎌요. 양간이니까. 양간이니까 관살이 나를 치더라도 내가 맷집이 좀 있다. 음간은 그냥 치면 그냥 망가진다. 그런데 물론 여기에 뭐 임수가 있다. 그러면은 양가도 좋아요. 양가도 좋긴 하지만 없어도 양간 자체는 맷집이 좀 있으니까 관살의 맷집에 견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을목은 음간은 약하기 때문에 관살이 치면은 그냥 날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인성이 있다 그러면은 금생수 수생목 통관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인성이 중요하긴 하다. 그런데 그 인성의 중요성은 양간보다는 음간에 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할 때도 보면은 양간보다는 음간에 인성이 있다. 그러면은 그건 종이 잘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